본인 입장에서는 이성과 동의하여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간이나 중간간 고소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지내온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동침을 했든 미팅이나 클럽과 같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이성과 소위 원나잇을 했던지 간에 일단 지난밤의 성관계 부분에 관해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서로 입장이 대립되다 보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본인은 싫다고 분명 의사표시를 했는데 억지로 간음을 당했다고 한다거나 자기는 잠이 들어서 저항조차 불가능했는데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식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당연하겠으나 성관계에 대해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든 혹은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었을 때 의사에 반한 간음을 했다면 이는 강간이나 중간간으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강간죄로 유죄 확정이 되면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데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방이 상대방을 강간하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그 정도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논하기는커녕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가해자는 체포 구속되고 몇 년 이상의 형이 나올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가 접수되는 강간이나 중간간 사건 중 상당수는 남녀 두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자리를 함께한 후 누군가의 집이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이후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만의 장소로 이동한 이유가 술을 사서 더 마시려고 했던 것이든 단순히 같이 있기만 하려고 한 것이든 잠만 자고 가려 한 것이든 두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겠으나 일단 그런 장소로 이동한 것까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이 모두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있던 장소인 모텔이나 집에서 결국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관해 상호간 주장이 달라지는 때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거부했거나 술에 취했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반면 피고 소인은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했고 적어도 자연스레 동의했고 강제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다음 날에도 좋게 헤어졌을 뿐이라고 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둘만 있던 장소에서 양측 다 술도 마셔서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 있었고 고소장 접수 역시도 그날로부터 한참 뒤에 진행된 사건이라면 과연 사건 당일에 성관계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판단은 대단히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있을 리가 없고 CCTV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을 것이기에 이때에는 양측 주장과 정황 증거에 의해 강간죄 성립 여부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고소 사건에서 합의의 존재 여부나 강간죄 성립 기준이 어떻게 나뉠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와 강간죄를 나누는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성관계에 관해 양측 모두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것이 설령 원나잇이었든 불륜이었든 간에 형사사건 발생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본인은 합의가 있었다고 혹여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성관계 합의 의무가 문제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아무리 애인이나 기존에도 관계를 맺어오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싸웠다거나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을 때 관계를 한 경우, 원나잇을 하게 된 상대방과 둘 다 술에 취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둘만의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 장소에서 막상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거나 소위 블랙아웃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고 본인 생각으로는 자연스레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더라도 자칫 강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 외에도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되며 꼭 예스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성관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맨정신인 상황이라면 기억도 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자제력이 발동될 수 있겠으나 술을 마셨다거나 잠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본인 판단과는 달리 성관계 합의가 없었다고 평가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성관계 진행에 명백히 합의가 있었는지를 정하는 확실한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설령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한들 그 내용이 녹취되기도 어렵고 그런 증거 확보는 불가능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황 증거나 양측 당사자 진술을 기반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인지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합의한 줄 알았는데 강간죄 선고를 받으면 불리해지는 부분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초범으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여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본인 신념에 따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것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대해 본인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를까 혹여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때에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대부분 3년 이상의 실형이 실제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 가해자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 있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 처분도 병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이라거나 재질이 극도로 나쁜 성범죄 사안이라면
자칫 전자발찌 부착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명 합의했는데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의하고 한 성관계임에도 강간무고를 당했다면 본인 혼자 사건 대처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최소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외부에서 보는 관점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건 해결 방향이 어찌 될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조언부터 받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해 고소 내용부터 확인한 후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동행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불리하게 말실수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혐의 방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다소 사안이 애매하거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과 교신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강간고소 사건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건 처리 결과는 소위 무아니면 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강간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처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간고소 상담은 법무법인 후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하셔서 해결책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